다시 합니다. 자, 블로그 사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블로그를 실행을 하면 지금 하단에 메뉴가 5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연필, 종모양, 내 블로그 이 세 부분을 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필을 눌러주면은 블로그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내 블로그에서 블로그를 쓸 수 있는 거고 이것을 다시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종 모양에 지금 빨간 점이 있다는 건 뭐예요? 종 모양을 터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내 소식이 있다는 거죠. 누가 이렇게 공감을 달아놨거나 댓글을 달아놨거나 이렇게 종 모양 알림을 해주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알림 종 모양. 그리고 그 옆에 사람 모양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자기 블로그로 이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자기 블로그가 이렇게 나왔나요? 네. 네, 이 부분에서 무엇을 먼저 할 거냐면 홈 편집, 중앙에 홈 편집이 있어요. 네. 네, 중앙에 홈 편집 톱니바퀴 모양을 터치를 해줍니다. 카테고리가 몇 개 있나요? 저는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일단 이것부터 해볼게요. 자, 이미지 변경 상단에 홈 편집 밑에 이미지 변경을 한번 눌러줘 보세요. 이미지 변경 클릭. 그러면 커버 사진을 바꿔줄 거예요. 네, 촬영 또는 앨범에서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기본 이미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촬영 또는 앨범에서 선택을 합니다. 클릭. 내가 사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사진 한 장 선택을 해서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저 잠깐 질문해도 돼요? 네, 그 대표 이미지가 원래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이 이렇게 저는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삼색 바가 있죠. 삼색선 상단에 우측에 맨 꼭대기 삼색선 돋보기 옆에 있는 걸 눌러보세요. 눌러보면은 지금 빨간색 저는 꽃이 들어가 있는데 착한 여우라고 써져 있어요. 이 부분에서 사진을 한번 눌러보세요. 이 사진을 눌러주면 내 블로그 원래대로 다시 되돌아왔죠. 네. 맞죠? 다시 삼색선을 눌러줍니다. 삼색선을 눌러서 그 옆에 꺽쇠를 눌러도 다시 되돌아와요. 삼색선. 그러면 내 소식 보고 싶다 그러면 내 소식, 이유 목록, 통계, 모먼트 만들기, 글쓰기가 있어요. 근데 카테고리가 지금 하나도 없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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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카테고리가 지금 X표를 눌러서 닫아주도록 할게요. 홈 편집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화면에 보이는 여기 홈 편집 착한 여우 밑에 톱니바퀴를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을 해서 이미지 변경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이미지 변경 클릭. 앨범 또는 앨범에서 선택을 합니다. 촬영 또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하나 골라주시면 되겠죠. 네. 사진을 한 장 마음에 드는 걸 선택을 하고요. 첨부를 합니다. 첨부를 해서 사진을 맞춰주면 되겠죠. 사진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을 너무 글씨가 컸네요. 상단에 V자를 눌러서 체크를 해줍니다. 네, 이미지 변경해서 이미지 변경했고요. 커버 스타일은 이 조그만 아이콘 변경을 해주는 거고 제목 부자되는 습관연구소 여러분 블로그 이름 써주시면 되고 착한 여우 닉네임 써주시고요. 파일을 올려서 내 블로그 소개하는 글을 써주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에서 전화번호를 입력하세요 있는데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놓으면 전화가 오겠죠.
내가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전화번호를 넣어놓는 게 좋습니다. 네, 됐으면 그 밑에 필수 정보 있죠? 개인정보 수집. 예,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초록색으로 이렇게 바뀌게 해주세요. 자세히 보기 눌러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용자가 언제든지 삭제 가능하며 전화번호와 주소는 회원 탈퇴 시에도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네, 개인정보 수집 동의해 주시고요. 인기글 대표글이 있는데 지금 이게 없어요. 저도 이게 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인기글 대표글 이렇게 넣을 게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글 목록에서 현정성우님 여기 보세요. 우리가 글을 쓸 때 글 목록을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는데 그래서 앨범형을 선택을 하면 사진이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선택을 할 때 앨범형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앨범형. 그리고 지금 할 게 없어요. 여기서 제가 어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동경성우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앨범형만 선택을 해놓고 네, 여기서는 이제 끝났어요. 적용을 눌러주면 됩니다. 적용. 지금 블로그가 이렇게 완성이 된 거죠. 착한 여우, 부자가 된 습관연구소 이름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홈 편집을 해서 사진을 바꿔줄 수 있다는 거, 이미지를 바꿔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화면을 위로 올려주면은요. 지금 내가 소개글을 썼잖아요. 소개글과 전화번호 입력했는데 네, 전화번호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글은 뭐냐면 내가 볼 수 있는 건데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거 눌러보나 마나죠. 뭐 카드형, 목록형, 뭐 동영상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입력이 없어서 안 되고요. 그 옆에 홈편집 옆에 보면 줄이 우측으로 3개짜리가 있어요. 줄 3개짜리 홈편집 옆에 그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분을 클릭을 하면 게시판이 하나가 있고 경제, 오늘의 주가 뭐 이거 제가 2개 만들어 놓은 건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에서 톱니바퀴를 클릭을 합니다. 카테고리 옆에 있는 톱니바퀴 클릭. 카테고리 설정이 나왔습니까? 1번. 네. 1번. 1번. 네. 그러면 네. 게시판을 그대로 써도 되고요. 바꿔줘도 됩니다. 게시판 하나는 들어가 있죠. 기본적으로. 저는 없는데요. 아예 없어요. 그러면 더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더하기.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이 카테고리 명에다가 게시판. 자본주의 아니면 저는 그냥 실습이라고 해볼게요. 알아보기 쉽게 실습. 낭독 실습. 이거 찾았어요, 이 부분? 네. 네. 그리고 나서 카테고리명 써주고 주제 분류를 선택을 클릭하세요. 주제 선택 안함이 되어져 있는데 안 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해줘야지 검색이 더 잘 됩니다. 저는 문학, 책. 이 중에서 여러분이 블로그를 사용할 거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게임인지 음식인지 일상인지 선택을 해주셔야겠죠. 저는 문학, 책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이 되셨나요? 네. 네. 선택됐으면 화면 좌측에 꺽쇠 왼쪽으로 가는 거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카테고리명이 됐고요. 주제 분류는 문학, 책이 됐습니다. 공개 설정은 공개할 건지 비공개할 건지 내가 만약에 블로그에다 다이어리를 쓰고 싶다 그러면 비공개로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공개 설정하고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카테고리를 추가하시겠습니까? 확인. 추가했습니다. 확인. 그러면 카테고리를 보세요. 제가 실습 낭독이라고 쳤는데 카테고리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습니까? 네. 네. 그러면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씨를 입력을 해보세요. 카테고리는 처음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가지, 2가지, 뭐 3가지, 2가지 정도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갈 수 있는 블로그를 해주는 게 좋지 이것저것 다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게 카테고리명 정해주고 주제 분류. 저는 네 아까는 낭독했으니까 지금은 영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특공대 주제 분류에서 찾아주면 되겠죠. 방송인지 취미인지 이렇게 찾아보시고 그것과 비슷한 것을 해주시면 돼요. 방송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화면 좌측에 꺽쇠를 눌러서 확인을 해주면 카테고리가 추가가 되죠. 카테고리 몇 개 생겼어요? 2개요. 네, 되셨나요? 동경성우님? 네, 됐습니다. 네. 지금 실습 낭독이라고 되어졌는데 이 부분을 터치를 하면은요,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어요. 한번 터치해 보세요. 네. 터치해서 수정으로 갑니다. 수정해서 제목을 변경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여기다가 낭독 습관, 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수정을 했으면 확인을 눌러주거나 완료를 해줍니다. 확인. 그러면 수정되었습니다. 그럼 카테고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쉽죠? 카테고리 만드는 거. 네. 그럼 카테고리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클릭해서 그, 삭제하시면 지워집니다.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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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좌측 꺽쇠 버튼을 눌러서 나옵니다. 카테고리 옆에 있는 설정 눌러서 우리가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네. 네. 그러면 카테고리 다 만들었으면 가입표 눌러서 나옵니다. 잠깐만 질문할게요. 네. 여기에서 카테고리 설정 뭐 이런 거 수정하는데 이런 거 할 때 네. 뭐 네이버에서 점수 감정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없어요. 필수. 그리고 아. 네이버 로직이 자꾸 바뀌어요. 어, 네, 그런 삭제하는 거 거 뭐 감점이 있다고도 해요. 음. 카테고리 뭐 이렇게 많이 네네네. 뭐 수정하고 이러면. 근데 사실 우리가 전문적인 블로그도 아니잖아요. 수익을 뭐 몇백만 원 창출, 몇천만 원 창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꾸준히 글을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삼색선을 눌러주면은요, 모먼트 만들기가 있어요. 네. 이 모먼트 만들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네. 네, 모먼트 만들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편집 중에 모먼트가 있습니다. 이어서 편집하시겠습니까? 확인. 아니면 새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촬영을 하거나 사진을 선택하거나 할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선택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조금만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적당하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네. 선택하셨나요? 대표님. 동영상도 상관없죠. 네, 동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네, 좋습니다. 선택이 되면 돼요. 네. 사진 선택을 하셨으면 다음을 누릅니다. 다음 누르기 전에 6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6개의 사진을 선택했다는 얘기죠. 다음. 로딩을 동영상보다는 일반 사진으로 하시는 게 좋죠. 여기서 만들어지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여기서 맨 아래에 보면 스타일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한 번씩 눌러보세요. 나는 어떤 모먼트가 좋은지 네 이렇게 클릭을 해보세요. 쭉 많이 있죠. 뭐 심플한 게 좋으면 플레인으로 가셔도 되고요. 네,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줍니다. 좀 봄날, 로맨틱? 네, 설날이라 좀 그러네.
데일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중에서 스타일을 하나 선택을 했으면 다음을 클릭해 줍니다. 상단에 다음 클릭. 그러면 여기에서 잘라줄 수도 있고요. 명암을 줄 수도 있고 그러는데 모먼트는 짧아요. 지금 보면은 제 화면을 보면 3초로 되어져 있어요. 3초 만에 이게 뚜두둑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를 넣고 싶다 그래주면 중간에 보면 T 있죠. T. 네. 네, T자를 눌러보세요. 그래서 글씨를 써줍니다. 네, 글자를 썼어요. 그래서 위치를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놔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네, 글씨가 너무 기네요. 쓸 곳이 없네요. 이미 저는 사진이 다 써 있어가지고 네, 여기다가 이렇게 십시일강이라고 썼습니다. 네, 글씨는 위치 내가 갖다 놓고 싶은 곳에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네. 손으로 뭐 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렁이 같은 거 그릴 수도 있고요. 한번 플레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어떻게 바뀌는지. 이게 한 장에 3초고요. 그 옆에 가면 또 3초가 진행이 되겠죠. 이 부분에서도 글씨를 써주고 그러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상단에 보면은 음악이 나와요. 음악 그냥 여기에서 제공해 주는 걸로 갈게요. 다음을 눌러줍니다. 다음을 눌러주면 이게 왜 벌써 다 저장이 된 거예요. 이 제목 나오는데 제목 부분에다가 제목을 써주시면 좋겠죠. 동영상 제목을. 제목과 설명도 써주시면 좋아요. 저는 설명과 제목에 똑같이 글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그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태그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 그러면 사진이 그냥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바로 모먼트죠. 순간순간 변하는 거. 네. 이렇게 짧게 모먼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것을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저장. 기기에 저장 중입니다. 화면 상단에 전체 공개 옆에 저장이 있어요. 네, 기기에 저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먼트를 만들었어요. 네, 이건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뒤로 가기 해서. 되셨죠? 됐나요? 네. 네, 처음 페이지로 왔어요. 이제 글이 하나도 없는데 글을 쓸 거예요. 글을 쓰기 위해서는 화면 하단에 연필 모양을 눌러줍니다. 연필 모양을 눌러서 지금 우리가 사진을 첨부할 거예요. 여기 카메라 있죠? 화면 중간에 카메라 모양. 카메라 찾으셨나요? 네. 이 부분 카메라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카메라 클릭해서 지금 모먼트 만든 게 나왔죠? 맞습니까? 네. 네. 모먼트 만든 거하고 여러분이 선택하고 싶은 사진을 이게 클릭을 해주세요. 사진 몇 장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넣고 싶은 글, 카드뉴스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카드뉴스 열심히 만들었는데 네, 이렇게 하고
첨부를 해주시면 돼요. 첨부. 그러면 동영상 좀 전에 우리가 만든 거에 대한 영상이죠. 네, 동영상 제목을 써주고요. 태그 편집은 그냥 생략할게요. 완료를 눌러줍니다. 완료를 눌러주면 이렇게 사진이 들어갔어요. 카드뉴스. 우리가 카드뉴스 지금 많이 하잖아요. 글씨 낭독을 하고 카드뉴스를 올리는데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제목에는 오늘 내가 책을 읽었는데 어떠한 책을 읽었냐면 예를 들어서 경제 기사를 읽었다. 그러면 경제 기사 여기 꿈과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할 수는 없다.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러면 이 카드뉴스에 있는 제목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꿈과 미래를 위해. 제목 적는 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한없이 어려운데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줌하고 이렇게 같이 하니까 자꾸 오타가 납니다. 어허. 제목 쓰셨어요? 네. 자, 이렇게 글씨를 썼는데 앞에다가 저는 하나를 더 쓰는 경우죠. 낭독 특공대. 오늘이 뭐 30일차다, 20일차다 그러면 낭독 특공대 1일차, 2일차, 3일차 이렇게 해서 1차를 써주면 내가 며칠을 기록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오늘이 만약에 15일차다. 오늘이 15일차는 아닌 것 같은데, 네, 15일차 그러면 낭독 특공대 15일차. 꿈과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도 사진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 옆에 사진 모양이 있죠. 조그마한 거. 네, 이 조그만 네. 사진을 눌러주면은 이 속에도 사진이 들어갑니다. 첨부. 네. 동영상을 집어 넣어도 되고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요.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이렇게 그림 때문에. 그래서 동영상 GIF나 사진을 넣어줄 수가 있는데 잘 안 보이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네. 네. 그래서 빼도 되고 여러분이 넣고 싶다 그러면 넣으셔도 됩니다. 글자 색은 바꿀 수 없나요? 어떤 색이요? 여기 글자 지금 금방 타이핑하신 거 있잖아요. 낭독 특공대 15일차 요 멘트 요거 지금 넣으신 거 이거는 색깔을 바꿀 수는 없어요? 흰색밖에 안 돼요? 여기 바꿀 수 없죠. 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오면은 뭐가 있냐면은요. 내가 지금 써놓은 게 있죠. 글 등록에 재생 가능합니다. 이건 동영상이고 이거 만약에 순서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손을 하나 들어보세요. 손을 하나 들어서 꿈과 미래를 이거 카드 뉴스를 맨 위로 올리고 싶다. 그러면 사진을 클릭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초록색이 나와요. 이 초록색이 나올 때 이렇게 위로 이동을 시켜주면 됩니다. 초록색 선 지금 보이시죠? 화면에. 그때 놓으세요. 그러면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다가 무엇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책 속의 문장을 써주는 거예요. 뭐라고 써줘요? 꿈과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할 수는 없다. 인문학은 행복을 위한 학문이다. 이거에 대한 내용을 나의 말로 바꿔서 써주면 글쓰기 훈련이 돼서 좋죠. 꿈과 미래를 위해 현재를 강요당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인문학은 잠깐만요. 지금 이거 모먼트 만들고 그 다음 거로 넘어간 거죠? 네, 아이고 제가 글쓰기. 글쓰기 모먼트 만드는 걸로 실습하다가 놓쳐가지고
글쓰기로 들어가서 다시 하는 거죠. 네네. 모먼트 만드는 건 간단하니까 이거 네. 그 다음 이렇게 그래서- 따라가셔야 돼요. 계속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네. 글쓰기 했어요. 글쓰기에서 이렇게 글을 썼고요. 저 지금 이게 줌으로 이렇게 두 개 동시 사용하다 보니까 네, 잘 타이핑에 오타가 많이 나서 글자를 잘 안 쓰도록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사진을 여러 장 넣다 보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읽는 독자는 좀 난해하죠. 이 부분을 한번 터치해주면 이렇게 간격이 벌어집니다. 여기에다가도 글씨를 써주면 되겠죠. 이 부분도 글씨를 써서 이렇게 주면 됩니다. 블로그 쓰기 쉬운 게 뭐냐면은요. 내가 카드뉴스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카드뉴스 사진을 첨부하고 글자를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가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왜 습관 만들기, 작은 습관 만들기, 그리고 감사일기,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졌던 거 짤막하게 써주시면 되겠죠. 저는 Y 습관 만들기를 쓰고 있거든요. Y 습관 만들기. 아, 이 또 오타가 나네요. 습관. 그래서 뭐 1일차, 2일차에서 왜 나는 지금 블로그 초보 강의를 하고 있는가? 왜 오늘 아침에 줌 미팅을 했는가? Y라는 질문을 자꾸 던지니까 창의성이 생기더라고요. Y 습관하고 저는 이제 감사일기를 씁니다. 감사일기. 감사일기 할 게 굉장히 많아요. 감사일기 쓸 게 없다. 홍윤정 성우님과 통화하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내 눈이 있어서 감사, 건강해서 감사, 아침을 먹어서 감사, 줌 미팅을 할 수 있어서 감사, 낭독을 할 수 있어서 감사. 이렇게 글씨를 많이 쓰시면 돼요. 그리고 사진과 사진 사이에 중간에 글씨를 써주는 거죠. 사진 첨부할 때는 무엇을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사진을 눌러주고 이 T를 눌러서 글자를 바꿔줄 수도 있어요. 본문 T자 눌러보세요. 글자 그만 쓰고 T자 눌러서 본문 글자 작은 화살표를 눌러서 소제목으로 쓸 수도 있고요. 인용구로도 쓸 수가 있어요. T자 눌러서. 그리고 지금은 나눔 고딕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나눔 고딕을 클릭하면 기본 서체, 나눔 고딕, 글씨체가 이렇게 좀 나와요. 그래서 우리 딸 손글씨를 한번 선택을 하고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씨가 바뀌죠. 내가 선택한 글씨체로 T자 눌러서 글씨체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독성이 좋게 하려면 계속 이 우리 딸 손글씨로 하면 안 되고요. 사람들을 뭐 중요한 포인트라든가 좀 다르게 보여주고자 할 경우에만 해주는 게 좋아요. 사람들의 눈이 피곤하게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눔 고딕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나눔 고딕으로 또 다시 바꿔주면 되시고, 그래서 글꼴은 거기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글자를 썼어요. T자 옆에 뭐가 있어요? 줄 몇 개짜리가 있죠? 이것은 정렬하는 거예요. 클릭해서 오른쪽 한 번 누를 때마다 바뀌어요. 오른쪽, 왼쪽, 가운데 이렇게 한 번씩 누를 때마다 바뀌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림은 하나밖에 카드뉴스 한 장을 만들었어. 그런데 내가 글씨가 정말 많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루해하잖아요. 글씨 읽는 것도 좋지만 눈이 피곤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무엇을 넣어주면 좋냐면 저는 사진과 사진 사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콘 있죠? 웃는 얼굴. 중간에 아이콘 웃는 얼굴 클릭해 주세요. 이거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다운받으시면 돼요. 클릭하면 다운받아져요. 네. 클릭하면 다운받아져서 글과 내용에 맞는 적절한 이모티콘을 이렇게 날려주시면 됩니다. 한 번, 두 번 눌러주면 이렇게 아이콘이 들어가요. 여기까지 됐다. 2번. 2번. 오케이. 자, 이게 중간중간에 넣어주면 이게 재미가 있어요. 뭐 글씨 쓰고 나서 오케이, 뭐 너무 슬펐다, 열받았다, 슬프다 이런 걸로 이렇게 같이 공감을 이끌어내면 좋죠. 나 오늘 정말 망했어.
네, 이런 이모티콘과 같이 어울려주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삼색 점이 보이면 3번. 3번. 네, 삼색 점 보이죠? 삼색 점을 네. 눌러줍니다. 삼색 점을 눌러주면 인용구 구분선 장소 링크가 나옵니다. 글감, 파일, 음성 입력, 네, 모먼트가 나와요. 내가 손으로 타이핑하기 힘들죠? 여기에서 네. 음성 입력을 클릭하고 하시면 돼요. 안녕, 마이크 눌러서 말해보세요. 마이크 눌러서 말해보세요.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에서 오디오를 녹음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허용. 안녕하십니까? 낭독특공대 김영숙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말하면 여러분한테 써지니까. 복기운이 가득. TV 신자 박경욱입니다. 글씨 써지나요? 네. 네, 저는 안 써지죠. 줌으로 이게 지금 하고 있어서 안 써졌는데, 네, 글씨 쓰기 힘들다 그러면 요 3점을 되겠습니다. 눌러서 음성 입력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저 정말 글 쓸 시간 없어요. 너무 바빠.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길을 가면서 핸드폰 손에 들고 오늘 홍윤정 성우님 걸어가면서 좀 잘 하고 계시는데 뭐 오리진이 대란에 안녕하세요. 여기는 면목동인데요. 면목동의 날씨는 어쩌고저쩌고요. 오늘 이렇게 걸어가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음성 입력으로. 시간 없어서 블로그 못 쓴다는 분 다 핑계입니다. 그리고 인용구를 한번 눌러볼게요. 인용구. 인용구는 뭐냐면 집중을 시켜줄 때 사용하는 거죠. 낭독특공대. 언제 개강해요? 3월 3월 9일 화요일 날 개강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해 주세요. 낭독특공대 개강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면 다른 글자에 비해서 어때요? 눈에 띄잖아요. 이게 집중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인용구도 넣어주고 이 부분을 커서가 지금 깜빡이 있는데 보면은 바꿔줄 수가 있어요. 한 번씩 눌러보세요. 형태가 바뀌어요. 내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인용문을 한 번씩 눌러주는 것도 좋죠. 되셨나요? 빨간색은 휴지통입니다. 빨간색은.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빠져나가고 싶다 그러면 다른 데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되죠. 이게. 오케이? 네. 동경성우님 되셨어요? 네. 네, 너무 많은 거 하면 복잡한데 간단하게 해줘야 되는데. 자, 삼색 점을 눌러서 장소, 링크 이런 게 넣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글감이에요. 글감을 클릭합니다. 글감은 저는 사진을 직접 찍으라고 만들죠. 왜냐하면 저작권도 없고 내가 사진 찍는 실력을 키워야 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시대잖아요. 이 팬데믹 시대에 필요한 것은 사진 찍는 기술, 영상 찍는 기술이에요. 거기에다가 나의 목소리로 녹음하고 편집하고 해서 올리면 저작권 걱정 하나도 없고 나만의 세상에서 하나뿐인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배경사진 찍어서 올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안 찍어 올리시죠? 내가 배경사진을 못 찍었다 그래주면 이곳에서 이렇게 사진을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지금 저는 한번 낭독 쓰고 돋보기를 눌러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낭독과 관련된 이렇게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이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낭독이 좋은 건지 얼마나 좋은 건지 이렇게 사진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사진이 이렇게 삽입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네. 다시 삼색 점을 눌러서 사진을 불러오고 싶다 그러면 글감을 눌러주라고 했죠. 그래서 사진을 찾아서 검색하거나 이렇게 쭉 올려서 보시면 되고 그 옆에 보면 책이 있어요. 제가 책을 자본주의를 한번 검색을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자본주의 하고 돋보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자본주의와 관련된 책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자본주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책도 이렇게 첨부가 돼요. 내가 책을 읽었어요. 서평을 쓸 거예요. 우리가 낭독을 다 했어요. 책 한 권을 읽었어요. 그러면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알려주면 좋겠죠. 그래서 책도 첨가가 되고 삼색 점을 눌러주면은요. 이 글감 속에서 책뿐만 아니라 사진, 책, 영화, TV, 공연, 전시, 음악, 쇼핑, 뉴스 다 첨부해서 삽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뉴스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뉴스 클릭합니다. 뉴스를 클릭하면 뉴스도 내가 관심이 있는 경제나 이런 거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네, 이 부분에서 그냥 쭉 올려보시면 되겠죠. 무시무시한 코로나 후유증? 이건 뭐죠? 손이 다 썩었나 봐요. 네, 이것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손이 검게 변한 손. 이게 코로나 후유증인가 봐요. 무섭죠? 그래서 뉴스 정보도 같이 올려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거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터치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삼색 점을 눌러서 뭐뭐 할 수 있어요? 사진, 글, 동영상, 뉴스, 글감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내가 낭독을 했어요. 낭독을 했으면 오디오를 첨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삼색 점을 눌러서 파일을 눌러주세요. 파일. 이건 네이버 마이박스하고 휴대폰 파일이 있는데 휴대폰에다가 우리가 녹음을 하기 때문에 휴대폰 파일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화면을 V자, 보이스 레코더를 찾아주세요. 잠깐만요. 이 보이스 레코더 찾으셨나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첨부 파일 선택 어떻게 하는지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좋아요. 네, 여기에서 삼색 점을 클릭합니다. 삼색 점 어디 있어요? 네. 하단. 여기 이거 네네. 잘못했고요. 아유 참. 네, 하단에요. 네네, 이 점을 클릭을 하는 겁니다. 네. 네, 이 점을 클릭을 해서 파일을 눌러주세요. 파일, 휴대폰 파일. 네. 그래서 화면을 쭉 올려주세요. 폴더를 쭉 올려서 보이스 레코더 있죠? 네, 네. 찾으셨나요? 네. 가끔가만 올리네. 안 나왔어요? 여기까지 오디오로 될까요? 3번. 3번. 네, 3번 갑니다. 보이스 레코더 클릭하면은요, 내가 녹음한 파일이 여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선택을 네. 해주세요. 근데 파일은 개당 10MB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근데 저는 지금 제 화면을 보면 10MB까지 첨부할 수 있습니다로 뜨는데 저는 이거 40분이 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이것도 10메가가 넘어서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톡에게 녹음 파일 할 때는 뭐 5분, 10분 정도가 적당한데 제가 여러분들이 녹음한 파일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핸드폰에 저장해 놓으면 계속 저장 공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카페에다 올리라고 하는 겁니다. 카페에 올려놓으면은 내가 언제든지 그 파일을 다운받을 수가 있잖아요. 다운받아서 쓸 수가 있잖아요. 블로그에는 10MB 넘으면 안 올라가요. 그래서 파일이 올라갈 수가 없네요. 근데 선언문. 네, 선언문은 짧네요. 10MB가 넘는지 안 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밑에 나와 있어요. 여기 10MB 이하 있는 거. 네. 네. 그래서 10MB 이하가 된다 그러면 그거 선택하고 V자, 상단에 V자 눌러서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첨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화면 하단에 저장과 화면 상단에 등록이 있어요. 이거 차이가 뭐냐면은요. 화면 상단에 초록색 등록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한번 등록을 하면 수정한 흔적이 남아요. 근데 화면 하단에 저장이라고 써져 있는 건 내가 다음에 또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장을 클릭을 해줍니다. 저는 저장이 없습니다. 저장이 없을 수가 없죠. 없어요. 화면 하단에 이 저장이 나와요. 저장. 저는 없는데요. 그 메인에서 글감 이건 안 되는 거죠. 제목에서는. 메인 제목에 제목에서 한번 해보세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된다. 제목에서? 그러면 이거들 이 저장이 안 나와요? 네, 저는 저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선택이 되어져 있는 거 제목은 안 되네. 선택이 되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예 저장 그냥 안 나오시나요, 여러분? 나와요. 저 LG 폰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 모르겠네요. 등록해서 등록하지 말고요. 등록하기 전입니다. 등록을 하면은 딱 등록이 되어져 버리거든요. 등록하기 전에 설명을 해줄 게 있어요. 여기 화면 상단에 이 부분 있죠. 네. 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전체라고 되어졌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카테고리를 변경할 수 있어요. 이번엔 카테고리를 눌러서 어떤 카테고리인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는 거죠. 낭독 카테고리인데 영상에다가 올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낭독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 카테고리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 공개 설정을 전체로 해놔야지 검색이 되겠죠. 아니면 이웃, 서로이웃, 비공개 이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 검색 허용 체크를 해주시고요. 글쓰기 설정을 클릭을 합니다. 글쓰기 설정 클릭하면 댓글 허용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공감 허용은 지금 꺼져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요, 하트를 못 날려줘요. 그래서 공감 허용도 켜주세요. 사람들이 요즘에 바빠서 글을 읽어도 댓글 잘 안 달죠. 그래서 공감 하트 버튼을 눌러줄 수 있게 켜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블로그 카페에 공유할 때 뭐라고 나와져 있어요? 링크만 허용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렇게 하면은 링크만 허용이 돼요. 내가 만약에 강의를 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링크만 허용이 아니라 본문 허용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링크만 허용하지 말고 본문 허용을 체크를 해주셔야죠. 아니면 허용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는 거죠. 못하게 해놓더라도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쓰는지 다 해가요. 그냥 본문 허용 해주세요. 본문 허용 이렇게 블로그 카페 공유 내가 필요하면 어떻게든지 다 해가잖아요. 그리고 외부 공유 허용 되셨나요? 네. 네, 이렇게 하고 나서 태그 편집, 첫글, 태그를 입력해 주면은 더 검색 확률이 높죠. 태그 편집을 클릭을 합니다. 면 최대 30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태그를 검색이 될 만한 걸 넣는 거예요. 저는 십시일강 아니면 검색이 될 만한 거. 내 브랜드가 있으면 내 브랜드를 넣는 게 좋죠. 낭독 습관, 낭독 큐레이터. 낭독 큐레이터도 많으니까 자기 이름까지 써주시는 게 좋겠죠. 김영수. 작은 습관, 김영수. 자꾸 자기를 브랜드를 시킬 수 있는 거, 글과 관련된 태그를 써주셔야 돼요. 제가 자본주의 책을 읽었다 그래주면 여기에다가 자본주의 써주면 검색될 확률이 높겠죠. 엉뚱한 거 써놓으면 검색 들어왔다가 욕하고 가죠.
예, 뭐 자본주의가 경제 얘기니까 경제, 자본주의 뭐 이렇게 아니면 주식 뭐 이런 거 써도 되는데 주식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때 써야 되는 거죠. 본문 내용과 태그 검색했을 때 연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됐나요? 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입력할 건 다 했고요. 내가 공지사항으로 등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공지사항으로 등록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공지사항은 5개까지만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등록할게요. 그리고 가입표를 눌러줍니다. 이제 가입표를 눌러주면은 카테고리가 낭독 습관이 선택이 되어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 보는데 이 부분에서 내가 검색을 더 쉽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 사진을 선택을 해보세요. 사진을 선택을 해주면 여기에 뭐라고 나와요? 대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네. 사진을 클릭하면 녹색이 되면서 사진 설명 입력하세요 있죠. 네. 이 부분에다 네. 제목과 똑같은 것들 그냥 써주는 거예요. 꿈과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할 수는 없다.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냥 그 부분을 사진 설명을 써주는 거예요. 아니면 검색되기 쉽게 그냥 뭐 십시일강 김영숙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낭독 큐레이터 김영숙 이렇게 썼죠. 이 부분을 사진마다 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검색될 확률이 더 높아요. 왜냐? 중복대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십시일강 김영수 이 부분은 손을 대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복사할 수 있게끔 나옵니다. 이렇게 손 대고 있으면 여기 복사를 해주세요. 네, 초본데 너무 많이 나가나요? 네, 복사. 그리고 다음 사진 있죠. 다음 사진을 선택을 하고 사진 설명을 추가하세요 있죠. 동경성우님 되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사진 설명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붙여넣기. 그러면 쉽게 할 수가 있죠. 매번 쓰지 않아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사진이 있다. 그러면 사진 선택하고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클릭해주고 이 부분에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사진 설명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바리? 네. 그 말이 네, 됐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요, 이 사진을 편집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 사진 제가 이거 좀 징그러워. 제가 지울게요. 너무 무섭죠? 네. 지울 경우에는 선택하고 여기 휴지통에 이거 나오죠? 이 부분 눌러서 삭제하면 없어져요. 제가 징그러워서 지웠어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이 프로필 사진이 있는데 지금 핸드폰 화면으로 볼 때는요. 이것이 세로로 이렇게 좁아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는데 테두리를 만들어주면 컴퓨터나 노트북에서 볼 때는 테두리를 만들어주면 더 집중력이 뛰어나요. 여기 보세요. 자, 사진을 선택을 해줍니다. 한번 선택해 보세요. 저는 이 사진을 대표로 쓰고 싶다 그러면 지금 대표가 흑색으로 되어져 있는데 한 번 더 눌러서 이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블로그의 이미지가 뭘로 나오는 거예요? 이 대표 이미지가 된 거예요, 얘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사진 있죠? 화면 하단에 사진. 네. 이 네. 사진을 한번 눌러보세요. 이 사진을 눌러서 첨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뭘로 바뀌었어요? 뭐가 어떻게 될게요? 대표 사진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내가 이 사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사진을 바꿔주고 싶어요. 교체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첫 번째 사진 있죠? 화면 하단.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네. 그래서 한번 바꿔보세요. 사진을 눌러서 마음에 드는 사진으로 바꿔주세요. 네, 이렇게 그 사진으로 변경이 되는 거죠.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지우고 해도 되지만 이렇게 교체가 가능하다는 거. 자, 이곳에서 그 옆에 마술봉이 있죠. 네. 마술봉 클릭합니다. 마술봉을 클릭했더니 필터가 나와요. 자르기 회전도 나와요. 보정도 나와요. 모자이크도 나와요. 네, 핸드폰에서는 이거밖에 안 되네요. PC에서는 편집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서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서명. 서명을 눌러주면은요. 이미지 서명을 할 수도 있고 텍스트 서명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미지 서명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미지 서명 클릭. 그래서 갤러리 한 번만. 네. 아유, 다 뚱뚱한데 세수도 안 한 거 그냥 이걸로 할게요. 그러면 이 이미지가 있으면 이걸로 서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크기가 조절이 안 돼요. 조절이. 그죠?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X표를 눌러서 닫아주고요. 그 옆에 있는 텍스트로 가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클릭. 텍스트를 클릭하면 자기 블로그 주소가 나가요. 네. 블로그 주소를 클릭을 해주세요. 블로그 주소를 클릭을 해서 지워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글을 써주시면 돼요. 저는 17강 김영숙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 색상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여기 팔레트 같은 모양 있죠? 현정성우님 팔레트 모양. 네네. 네, 팔레트 모양 눌러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색이 바뀝니다. 되셨나요? 네. 네. 됐으면 X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위치는 변경, 이렇게 크기도 확대 축소가 됩니다. 확대 축소가 이 서명은 아까 그리면 안 됐었는데 얘는 확대 축소가 되네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내 것을 누가 함부로 갖다 쓰지 못하겠죠. 중요한 포인트 자리에다 놔야지 이렇게 구석에다 놓으면 안 됩니다. 네, 모든 사진에 적용을 할 거냐 아니면 사진 선택한 것만 적용할 거는지 물어봅니다. 모든 사진에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모든 사진을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모든 사진 선택이 안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17강 김영숙이 만들었다는 요게 나오는 거죠. 이 모자이크는 뭐냐면 이 자르기 회전은요.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면 되는 거예요. 자르기 아까운데 그래도 알려주기 위해서 해야 되겠죠. 자르기 회전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모퉁이 있죠. 손을 들고 이렇게 모퉁이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네, 넓게 자를 수도 있고 좁게 자를 수도 있고 회전을 할 수도 있고요. 원본 비율로 갈 수도 있고 뭐 9:16, 뭐 2:3, 3:4 자기 맞게 아니면 자유롭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V자를 눌러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완료. 네, 이렇게 해서 사진을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등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등록. 그러면 등록이 됐습니다. 네, 글쓰기 완료. 네, 해피빈 기부콩 1개를 받았습니다. 콩 1개 더 받기 나오는데 그냥 닫게 할게요. 첫 글 작성을 축하드려요. 블로그 팀과 이웃도 맺어 보실래요? 이렇게 나오죠. 이웃 추가. 네, 네이버 블로그님 네이버 블로그 팀 공식 블로그 해서
이게 나오는데 새 그룹 여기에다가 우리가 친구 이웃 추가를 많이 해놓는 게 좋잖아요. 여기다가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뭐 낭독 습관이다. 그러면 낭독 습관 여기다가 이웃을 계속 추가하겠다 그 얘기죠. 저는 여기다가 이제 뭐 경제 습관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 네. 그러면 네이버님의 가까운 이웃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네요. 추천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친구 됐어요. 그러면 내가 쓴 글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화면 하단에 보면은 하트가 나오죠. 아까 그 체크 공감 버튼 체크 안 해주면 하트가 안 나와요. 하트 하나 눌러주세요. 자기 자신 거. 하트 눌러주시고 그 옆에 보면 대화창이 있는데 대화창 클릭해서 내가 댓글을 하나 써주는 게 좋겠죠. 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댓글을 보려고 클릭을 해요. 최고로 멋집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여기다 이모티콘도 하나 날려주고 싶다. 사진을 넣어도 돼요. 이모티콘 하나 날려주고 싶다. 그러면 눈사람 아이콘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래서 최고로 멋진 거니까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없으신 분들은 다운받으시면 돼요. 무료예요. 끝. 아, 박수 쳐줄까요? 네, 등록. 그러면 이렇게 내가 글을 하나 썼다 그러면 무조건 하트하고 공감 댓글 해주시는 게 좋겠죠. 동경성우님 뭐 안 돼요? 왜 머리를 감싸지? 아니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죠? 네. 네, 화면 상단에 꺽쇠 버튼을 눌러서 나오세요. 해주면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화면 우측에 보면은 요게 있죠. 주석 요 부분. 이 부분이 뭐냐면 공유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네, 클릭해 봅니다. 클릭을 해서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저는 카페로 가는 걸 해볼게요. 카페는 커피잔이에요. 커피잔을 클릭을 합니다. 커피잔 클릭해서 덧붙임 글 내용 500자 내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귀찮죠? 힘들죠? 입력 안 합니다. 가입한 카페가 없습니다. 있죠? 근데 카페 가입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가입한 카페가 없대요. 그러면 카페 가입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되죠. 여기 카페 가입 안 돼 있으신 분 계신가요? 카페 가입 안 했다. 다 돼 있죠. 저만 하면 되네요. 여기 동그라미 홈 버튼을 눌러서 네이버 카페를 다운받으셔야 돼요. 네이버 카페 플레이스토어에서 네이버 카페 다운받아서 설치해야 돼요. 동경성님 네이버 카페 설치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 네이버 카페를 클릭을 해줍니다. 네. 제가 지금 여기 십시일강 지식 노마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 아이디를 죽여야 되는데 죽인다. 좀 무섭네요. 제가 이거 카페에 가입하고 저기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다시 네이버 블로그 여기서 십시일강 지식 노마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게시판에서 카테고리 있잖아요. 카테고리를 뭘로 선택을 해주시냐면 네, PC로 잠깐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블로그에서 지금 사용 방법이 똑같죠. 제가 공유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것을 공유하고 싶다. 그래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공감 눌렀고 댓글 했죠. 여기 커피 모양 카페. 여러분은 요거 눌러서 갔잖아요. 지금. 그죠? 요거 눌러서 갔어요. 어디로? 카페로. 카페로 가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십시일강 지식 노마드를 선택을 해주고요. 게시판을 선택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거 공유 안 됐죠 지금? 네.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아하, 지금 글을 이렇게 똑같이 썼어요. 그리고 카페 모양을 눌러줘도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스마트폰에서 이거 눌러서 갔어요. 이거 눌러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카카오톡으로 한번 먼저 가볼게요. 카카오톡 클릭. 그래서 로그인. 스마트폰에서는 로그인 안 뜨죠. 로그인이 돼 있으니까. 네, 이 부분에다가 저는 검색을 해서 한번 보내보세요. 낭독특공대 자기 방에다가. 안 나오네요. 네. 아, 연습인데 여기로 가면 좀 그냥 가보자. 네, 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눌러서 다시 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요. 밴드로 보낼 수도 있고 페북으로 보낼 수도 있는데 카페를 클릭을 해줍니다. 카페 클릭, 카페 보내기 선택을 해주고 카페 선택해서 십시일강 지식 노마드 선택을 하고요. 게시판에서 내가 초급반이면 초급반, 성장반이면 성장반에다가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을 해주고 공개 설정은 전체. 그리고 완료를 해주세요. 네, 무시하고 보냅니다. 에러 메시지가 안 떴었는데 에러 메시지가 뜨죠. 그러면 카페로 이동하기 나옵니까? 카페로 이동하기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보면 알겠죠. 이동을 안 하셨네요. 블로그 실습 동경성우님 성공하셨고요. 네, 다른 분들 성공 못 하셨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리고 아까 블로그에서는 10MB밖에 첨부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카페에서는요, 더 많이 돼요. 제가 여기다가 카페 글쓰기를 해볼게요. 카페 글쓰기에. 네. 여기 보면은 파일이 있어요. 카페 글 쓸 때 파일을 눌러서 내 컴퓨터를 선택을 해줍니다. 내 컴퓨터 선택을 해주고 이게 2기가까지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은 제가 이를 첨부를 했어요. 이것이 제가 파일을 보여주면은 용량이 커요. 제가 60페이지, 5, 60페이지 읽거든요. 빠르게. 잊으면 여기 보면 25.4MB 올라가잖아요. 그죠? 여기 김미경 루브트도 마찬가지. 18.5MB인데 카페에서는 10개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흔적을 남기고 싶다. 그러면 여기 카페에 올리시면 되는데 카페에서 직접 써도 되죠. 여기서 사진을 클릭을 합니다. 사진을 클릭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카카오톡에 가면은요. 지금 카드 뉴스가 올라 있는데 카드 뉴스를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복사하고요. 여기 와서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카드 뉴스하고 낭독 이렇게 두 가지를 올리시면 되고 이 밑에다가 감사일기 블로그 카페 실습 해줘서 감사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이게 미션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목에다가는 하찮은 것이라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작가다 이걸 쓰셔도 되고 작가는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끝이에요. 카페에 올리는 거 간단하죠. 이렇게 하고 오른쪽 상단에 등록면 등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내가 언제든지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카페에 올려놓으면. 네, 현정성우님 공유 안 되나요? 네, 전 지금 이게
핸드폰이랑 이게 지금 강사님이랑 반대로 쓰고 있어갖고 제가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카페 공유해서 저기 하시면 되고, 여기 카페에 보면은요, 결단 한마디가 있어요. 나에게 해주는 말이죠. 여기다 이렇게 남겨 놓으시면 이게 출석하는 거라서 매일매일 내가 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말을 해줄 것인지.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이 써놓은 말을 가지고 이것으로 내가 읽잖아요. 포기하지 않는다. 목표에 집중한다. 이 방경욱 성우님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김용숙에게도 해당되고 여러분에게도 이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